과거에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였고 더 나은 기회를 찾아 해외로 떠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선택이 반드시 최선이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한국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며 세계적인 선진국 반열에 올랐기 때문이죠. 여기 스페인에서 태어난 한 승무원 역시 더 넓은 기회를 찾아 유럽이 아닌 바로 한국을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는 한국의 어떤 점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마드리드 출신으로 현재 유럽의 저비용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아멜리아 로페스입니다. 16살 때 일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날 우리 가족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홀로 깨어났을 때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신 뒤였죠. 남겨진 동생 마리아와 저는 친척 집을 전전하다 결국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어요. 고아원에서 만난 한 자원봉사자 선생님이 제 인생을 바꿔놓으셨죠. 그분은 대한항공 출신의 은퇴하신 승무원이셨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영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각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저희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셨어요. 특히 한국의 이야기를 하실 때면 눈빛이 반짝이셨죠. 그때부터였을까요? 저는 하늘을 나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동생 마리아를 위해서라도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했고 승무원이 되는 것이 그 답이라 생각했죠. 주말마다 호텔 청소부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승무원 학교에 등록했고 마침내 유럽의 한 저비용 항공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꿈에 그리던 유니폼을 입고 하늘을 날았고 동생에게도 더 나은 삶을 선물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늘어난 업무 강도와 까다로운 상사들의 태도는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죠. 최악은 이탈리아 출신 동료 카를로스였습니다. 그는 늘 여성 승무원들을 향해 은근한 차별과 무시를 일삼았어요. 지난주 파리행 비행에서는 제가 실수로 음료를 쏟자 승객들 앞에서 굴욕적인 질책을 했죠. 그의 차가운 눈빛과 노합적인 태도는 마치 제가 고아원에서 처음 겪었던 그 불안한 나날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생의 대학 학비를 생각하면 이직도 쉽지 않았죠. 그렇게 모든 것이 막막하게만 느껴지던 그때 우연히 만난 한 사람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비행 시간이 긴 날이면 저는 종종 객실 뒤편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창밖 구름을 보며 옛 스승님의 이야기를 떠올리던 그때 같은 비행편에 탑승한 한국인 승무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진이었죠. 이서진은 프랑스 항공사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 승무원이었습니다. 처음 그녀를 마주했을 때 객실 뒤편의 좁은 공간에서 그녀는 따뜻한 녹차를 마시고 있었죠. 한국인 특유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세련된 매너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혹시 마시겠어요? 그녀가 건넨 녹차 한 잔으로 우리의 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승무원들 간의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제가 우연히 은퇴하신 한국인 승무원 선생님 이야기를 꺼내자 대화는 더욱 깊어졌어요. 한국인 승무원이셨다고요? 혹시 그분 성함이? 서진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제 은사님을 알고 있었어요. 한국 항공업계에서 꽤 유명한 분이셨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죠. 서진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프랑스 항공사의 아시아 노선 확장 프로젝트에 합류하면서 파리로 이주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로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 경험이 그녀를 성장시켰다고 했습니다. 유럽의 항공사들은 효율성을 중시하죠. 하지만 한국의 항공사들은 달라요. 섬세한 서비스와 승객 개개인에 대한 배려가 특별하답니다. 서진 씨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비행 중 잠시 서비스를 위해 자리를 비우던 중 카를로스가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아시아인 승객의 특별식 요청을 무시하고 일반식을 제공하려 했던 거죠. 서진 씨는 그 상황을 목격하고는 자연스럽게 개입했어요. 실례합니다만 승객분께서 사전에 요청하신 특별식이 있으신 것 같네요. 서진 씨의 우아하면서도 단호한 태도에 카를로스는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못해 특별식을 준비하러 갔죠. 봤죠? 이게 한국식 서비스예요. 단호하게 하되 결코 무례하지 않게. 서진 씨가 슬쩍 윙크를 던졌습니다. 그날 밤 파리 상공을 지나며 서진 씨는 한국 항공사들의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어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승무원들을 위한 복지,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한국에서는 승무원을 단순한 서비스직이 아닌 항공 전문가로 인정해줘요. 우리의 전문성과 경험을 존중해주죠.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비행이 거의 끝나갈 무렵 서진 씨는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기회가 된다면 한국의 항공사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분명 잘 맞을 것 같은데. 서진 씨와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파리에서 마드리드로 돌아가는 비행편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이 시간쯤 지났을 때 기체에서 불길한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진동으로 시작됐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체의 떨림은 점점 거세졌고 승객들의 표정에도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다른 승무원들과 눈빛을 교환하며 긴급 상황에 대비했어요. 이륙 후 처음 마시는 커피를 쏟은 승객의 옷을 닦아드리는 순간 기체가 크게 흔들렸고 쟁반 위에 물잔들이 와장창 쏟아졌습니다. 객실 승무원들은 승객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침착하게 행동했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죠. 아기를 안은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 손을 꼭 맞잡은 노부부, 묵주를 만지작거리는 수녀님까지. 객실은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기장의 기내 방송이 들려왔어요. 기체 결함으로 인해 가장 가까운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으로 비상 착륙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도 하강에 귀가 멍해졌고 승객들의 비명소리가 객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아시아는 물론이고 한국이란 나라에 가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하필 서진 씨가 없는 비행이어서 더욱 걱정됐죠. 비상 매뉴얼대로 승객들의 안전벨트를 재점검하고 비상 탈출 요령을 다시 한번 안내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제 걱정은 기우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활주로에는 이미 소방차와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착륙과 동시에 신속한 대응이 시작됐어요. 비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항 관계자들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수백 명의 승객들이 한꺼번에 입국장으로 몰렸지만 질서정연하게 입국 수속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승객들의 태도였죠. 예정에 없던 착륙이었지만 그 누구도 짜증을 내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배려하며 차분히 상황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어요. 기체 점검에는 최소 하루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항공사에서는 승객들과 승무원들을 위해 인천공항 근처 호텔을 예약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에서의 갑작스러운 체류가 달갑지 않았지만 이런 불편한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준비된 시스템을 보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호텔로 이동하기 전 공항 내 시설들을 둘러보았어요. 깔끔한 샤워실, 안락한 휴게실, 심지어 수면실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유럽의 어느 공항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죠.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 본 공항 곳곳의 첨단 시설들도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로봇 안내원이 길 안내를 해주고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빠르게 짐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때 카를로스가 공항 직원에게 거친 말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의 대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완벽한 영어로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에 카를로스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이제 막 한국이란 나라를 접했을 뿐인데 벌써 이토록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의 모습은 마치 완벽하게 짜인 공연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수백 명의 승객이 한꺼번에 입국장으로 몰렸지만 혼란스러움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직원들은 영어는 물론 중국어, 스페인어까지 구사하며 승객들을 안내했습니다.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항의 체계적인 시스템이었죠. 입국 수속을 기다리는 동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천장에서 바닥까지 반짝이는 유리창, 반들반들한 대리석 바닥,
그 위를 조용히 돌아다니는 청소 로봇까지. 유럽의 어느 공항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승무원 대기실로 안내받았을 때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넓은 공간에 안마의자가 비치되어 있었고 피로를 풀 수 있는 찜질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었죠. 심지어 유니폼 세탁 서비스까지 제공된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는 귀를 의심할 정도였어요. 잠시 후 공항 라운지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식과 양식이 조화롭게 준비된 뷔페는 물론 24시간 운영되는 샤워실과 수면실까지 피곤한 여행객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 묻어났습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한 외국인 승객이 감탄사를 연발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고 보니 독일의 공항 설계자였죠. 그는 인천공항의 동선 설계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승객 편의시설이 얼마나 혁신적인지를 연신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짐 찾는 곳으로 향하는 길에는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스마트 안내 로봇이 길을 안내해 주었고 디지털 사이니지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완벽하게 표시했습니다. 심지어 수화물 찾는 시간까지 정확히 알려주더군요. 이런 첨단 시설들 속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따뜻한 인간미였습니다. 한 노부부가 짐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을 때 공항 직원이 끝까지 함께 찾아주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미소와 세심한 배려는 차가운 기계, 문명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은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호텔로 이동하기 전 잠시 면세점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카를로스의 무례한 행동이 또다시 문제를 일으킨 것이죠. 면세점 안은 마치 거대한 쇼핑몰을 연상시킬 만큼 규모가 놀라웠습니다. 화장품 매장에서 카를로스는 처음부터 불편한 모습을 보였어요. 직원이 영어로 설명하자 짜증을 내며 유럽 브랜드만 고집했죠. 그러다 한국 화장품을 추천하는 직원에게 갑자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아시아 제품은 관심 없다고요. 당신들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나 봐요. 카를로스의 오만한 태도에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하지만 직원의 대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한국 화장품의 우수성을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프랑스 뷰티 매거진에 실린 한국 제품 리뷰까지 보여주었어요. 상황이 불리해지자 카를로스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진열대의 제품들을 마구 집어들더니 바닥에 내던지기까지 했어요. 순간 매장은 얼어붙었고 보안 요원이 출동했죠. 놀라운 건 그 와중에도 직원들의 침착하고 전문적인 태도였습니다. 오히려 카를로스를 걱정하며 물을 건네고 의자에 앉도록 권했어요. 그들의 태도는 무례한 손님도 결국 손님이라는 철학이 배어 있었죠. 결국 이 사건은 항공사 본사에까지 보고되었고 카를로스는 정식으로 사과문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면세점 직원들의 대응은 유럽의 고급 백화점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의 서비스 정신을 보여줬다는 게 동료들의 평가였어요. 이 불쾌한 경험은 오히려 한국의 서비스 문화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모두가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한국에 대한 호기심은 더욱 커져갔어요. 면세점에서의 불쾌한 사건 이후 저와 동료, 승무원들은 호텔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서울 시내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경험이 공항에서 끝나버리기엔 너무 아쉬웠거든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서 처음 마주한 한국의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반짝이는 건물들,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특히 지하철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죠. 유럽의 지하철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어요. 플랫폼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띈 것은 스크린도어였습니다. 모든 역사에 설치되어 있다는 게 놀라웠죠. 더욱 놀라운 건 열차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정확했다는 점이에요. 심지어 객차 안은 도서관처럼 조용했습니다. 명동에 도착해서 본 한국의 밤거리는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늦은 시간임에도 거리는 밝고 활기찼죠. 여성들이 혼자서도 당당하게 걸어다니는 모습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었으니까요. 식사를 위해 들어간 한 식당에서는 또 다른 문화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설치된 호출벨 물을 리필하는 셀프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의 맛과 양에 비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가격까지.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식당 주인의 태도였어요. 처음 보는 외국인 손님들인데도 마치 오래된 단골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음식을 설명하는 모습에서는 자부심이 느껴졌고 맛있게 먹는 우리를 보며 기뻐하시는 모습이 진심으로 다가왔죠. 식사를 마치고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노점상을 발견했습니다. 떡볶이, 순대, 어묵 같은 길거리 음식들은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이런 길거리 음식들이 유럽의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깨끗하고 위생적이라는 점이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이 도시의 매력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카페들, 그리고 언제든 잡을 수 있는 택시까지. 모든 것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돌아가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서 문득 서진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던 그녀의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밤이 곧 카를로스로 인해 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후 로비에서 뜻밖의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카를로스가 체크인 과정에서 직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객실 업그레이드를 요구하며 고성을 지르는 모습이 멀리서도 또렷이 들렸죠. 이런 수준의 호텔에서 승무원을 이렇게 대우하다니 말도 안 돼. 카를로스의 언성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의 오만한 태도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저는 그를 말리려 다가갔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호텔 직원은 놀랍게도 완벽한 스페인어로 대응했어요. 손님, 저희 호텔은 모든 고객님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객실 상황과 예약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였죠. 카를로스의 얼굴이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모국어로 완벽하게 대응하는 직원 앞에서 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무너져버렸어요. 더구나 그 직원은 호텔 정책과 규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카를로스의 무리한 요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간접적으로 지적했죠. 주변에 있던 다른 호텔 투숙객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온 비즈니스맨 몇 명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카를로스의 행동을 못마땅해 하는 게 역력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그 직원이 카를로스의 과거 투숙 기록을 언급했을 때였습니다. 지난번 방문 시에도 비슷한 요구로 다른 고객님들께 불편을 끼치신 기록이 있네요. 저희 호텔은 이런 행동이 반복될 경우 출입 제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카를로스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자신의 과거 행적까지 드러난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다른 승무원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그는 결국 자신의 객실로 돌아갔죠. 이 사건은 순식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한 목격자가 올린 영상은 수많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특히 호텔 직원의 전문적이고 품격 있는 대응이 전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았어요. 다음 날 아침 카를로스는 아무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일찍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직원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까지 보였죠. 하지만 이미 그의 평판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나빠진 뒤였습니다. 그리고 기대보다 빨리 수리가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항공기 정비팀의 신속하고 완벽한 대응 덕분이었죠. 호텔 로비에 모인 승무원들의 표정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이제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은 제게 너무나 강렬한 인상을 남겼어요. 호텔 체크아웃을 하는 동안에도 직원들의 세심한 배려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카를로스를 향한 태도도 어제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한결같이 공손했죠.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동료 소피아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도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소피아는 자신이 촬영한 사진들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짧은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이 되었다는 걸 실감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어요. 출국 수속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시스템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면세점에서 마지막 쇼핑을 하는 동안 어제의 그 매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직원들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제서야 한국 화장품도 몇 개 구매했는데 그들의 전문적인 설명을 들으며 이걸 왜 진작 시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들었죠.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서진 씨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들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한국 항공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륙하는 비행기 창 밖으로 인천공항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비행기 정비팀의 전문성이었어요. 유럽에서는 며칠이 걸릴 수리를 단 하루 만에 완벽하게 끝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런 효율성과 전문성이야말로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의 핵심이었죠. 마드리드로 돌아가는 비행 내내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중요한 결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제 인생이 곧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마드리드 본사로 복귀한 첫날,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카를로스의 한국에서의 망신스러운 행동이 이미 소문이 났던 거예요.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죠. 한국인들이 너무 완벽주의자라서 불편했다고요? 그들의 서비스가 과하다고요? 동료들은 카를로스의 변명을 비웃었습니다. 특히 그의 행동을 담은 영상이 항공업계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면서 그의 입지는 더욱 좁아져 갔어요. 승무원 휴게실에서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 24시간 편의점, 최첨단 시설들. 특히 항공정비팀의 전문성은 우리 회사 관리자들의 관심까지 끌었죠. 그러던 어느 날 본사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카를로스가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과 회사의 암묵적인 압박을 더 이상 견디지 못했나 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후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살펴보던 한국 항공사의 채용 공고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았어요. 서진 씨가 보내준 정보들도 하나하나 검토했죠. 유럽의 항공사와 한국 항공사의 차이점이 확연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승무원 복지, 경력 개발 기회까지.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안전과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기업 문화였어요. 휴게실에서 이런 자료들을 보고 있을 때 소피아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너도 결심한 것 같네. 소피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죠. 그날 저녁 오랜만에 동생 마리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행을 결심한 이유를 설명하자 의외로 그녀는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언니, 드디어 진짜 웃는 것 같아요. 마리아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항공사의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력서에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적으면서 제가 얼마나 그곳에 매료되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항공사에서 온 면접 제안이었어요. 아멜리아는 업무를 마친 후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에서 겪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계속해서 맴돌았고 한국 항공사에 지원할까 고민을 거듭했어요. 회사 생활에 대한 불만은 점점 쌓였고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비슷한 주제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하루는 문서 작업을 마친 뒤 쉬는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소피아가 다가와 의자를 끌어안더라고요. 요즘 고민이 많아 보인다 싶었어요. 혹시 한국 항공사 지원했어요? 그녀의 질문에 아멜리아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 전형을 통과하면 좋겠지만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도전해보긴 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 자신이 없었어요. 지금까지의 경력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면서도 과연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평소처럼 업무를 정리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알림 소리가 들렸어요. 화면을 확인하니 한국 항공사에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하셨습니다. 면접 일정을 조율하고자 합니다. 순간 손끝이 저릿할 정도로 긴장되었어요.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한 뒤에야
이 사실이 실감이 났습니다. 곧장 서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 면접 통과했어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녀는 기쁘다는 반응을 보이며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겠다고 했어요. 한국으로 다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뛰었어요. 지난번 방문과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가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면접을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인천이 아닌 김포공항으로 들어왔죠. 서진 씨가 공항으로 마중 나와줄 것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서진 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한국 항공사의 기업 문화와 면접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네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승무원들을 향한 존중과 배려의 문화였습니다. 면접장으로 향하는 길은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봄바람이 불어오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제 모습이 생생했죠. 거리 곳곳에서 보이는 벚꽃이 마치 축복을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면접장에 도착하자 긴장감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면접관들의 따뜻한 미소에 긴장이 조금씩 풀렸죠. 그들은 제 경험과 한국에서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에서의 비상 착륙 경험을 이야기할 때였어요. 면접관들은 한국 정비팀의 전문성과 신속한 대응에 대한 제 경험담을 주의 깊게 들었죠. 그들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면접이 끝난 후 서진 씨와 함께 한강공원을 거닐었어요. 해 진력의 풍경이 무척 아름다웠죠. 그녀는 한국 항공사에서 일하며 겪은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진 씨가 한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처음 맛본 삼겹살의 맛은 잊을 수 없었죠. 한국의 식문화가 이렇게 풍부하고 깊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귀국을 앞둔 날 아침 호텔 이메일함을 확인했어요. 합격 통지였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렀죠. 마리아에게 전화를 걸어 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그녀의 축하 인사에 또다시 눈시울이 붉어졌네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스페인으로 돌아가 마지막 정리를 하고 곧 한국으로 올 예정이에요. 이 도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가슴이 설렙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정말 기대됩니다. 혹시 제가 이곳에서 특별한 일이 생긴다면 이 채널에 사연을 또 보내도록 할게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